자, 카메라가 제 예고창 뒤로 보이죠? 예, 반갑습니다. 예고창은 꺼야 되겠네요. 예고창은 투명 이미지로 되어 있어서 예고화면은 끄겠습니다. 오케이. 자, 오늘 2020년 12월하고도 끝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돼버렸어요. 벌써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머리가 부수세요? 아침에 분명히 머리를 다 지금 가지런히 했는데도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한 해 같은 느낌이에요. 다들 애 많이 쓰셨고요. 저도 올해 처음 코로나 시작할 때 봄에는 뭐 패닉까지는 아니어도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 3월 4월 봄에 보통 이게 그 강의나 교육이 봄 가을로 이렇게 집중이 되거든요. 한 4월 5월 그 다음에 9월 10월 이런 식으로. 근데 봄에 잡혔던 그 강의 일정들이 뭐 그 코로나 시작되면서 전부 뭐 캔슬 아니면 뭐 무기한 연기 뭐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실제로 봄에 거의 모든 그 교육들이 중단되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이 오프라인 강사들이 굉장히 많은 그 위기에 처했었을 겁니다. 이제 다행히 어떻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그 예전에 한 20년 전에 같이 벤처했던 그쪽에 그 선배 한 분이 그 어렵게 투자를 유치했다고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하셔가지고 5, 6, 7 딱 한 3개월 정도 구로 쪽에 그 출근 아닌 출근을 했었어요. 그 바람에 가장 좀 힘들었던 시기를 그쪽에 취업을 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그 피난처 역할을 좀 거기서 받았습니다. 그분께 오늘 아침에도 인사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감사하다. 덕분에 코로나로 가장 어려웠던 힘든 시기를 잘 넘어서갈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 메시지 회답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봄에 잡혔던 교육 일정들이 거의 저때 다시 이제 그 됐죠? 언제? 소리 나가죠? 소리 나가죠? 혹시 안 들리면 제가 지금 모니터를 다 꺼놔가지고 모니터 하면서 할까요? 잠깐만요. 유튜브로 볼까? 페이스북으로 볼까? 페이스북으로 보는 게 속 편할 것 같은데. 페이스북 창에서 현재 제 메뉴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제 혼자 라이브 방송을 하다 보면 이게 지금 그 말하는 것도 바빠가지고 이게 잘 나가고 있나 없나 막 이게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오케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봄을 넘겼고 그다음에 이제 여름 지나면서 9월, 8월 말부터 9월에 이제 그동안 봄에 교육 잡혔던 분들이 뭐 이대로 계속 뭐 해를 보낼 수는 없다라고 판단했는지 이제 봄에 잡혔던 교육 일정들을 다 저걸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제 온라인 줌으로. 그래서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0월, 뭐 맨 마지막 건 한 11월 이렇게 한 2달 동안 걸쳐서 한 집중적으로 봄에 잡혔던 일정들을 다 소화했죠. 아마 그때 소화한 시간만 한 강의 시간으로 치면 한 5, 60시간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이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이 다 줌으로 해결을 했거든요. 그 바람에 이제 온라인 그 트레이닝을 본의 아니게 받았다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넘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감사했던 일은 그 9월 중순에 시작했던 그 온라인 과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2년 전에 저랑 같이 책을 썼던 그 임헌수 소장님이랑 페인통,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통합 마케팅 과정을 그 기초반을 다시 한번 이제 조직을 했는데 그 기초반이 그 온라인 과정이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대부분 오프라인 그 클리닉 과정, 심화 과정 위주로 하다가 기초 과정들은 손 놓은 지가 꽤 됐었는데 이제 그거를 온라인에 그 초보분들이 많이 그 보시게 되는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초보 과정을 다시 한번 그 이제 온라인으로 조직을 했는데 그게
우리 임원수 수장님의 탁월한 이 네트워킹 능력 덕분에 예상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거의 500명이 넘게 모이는 그 과정을 치렀기 때문에 덕분에 예기치 않았던, 어떻게 보면 그동안 역사 속에서 제일 좀 많은 수입이 배분이 됐던 그런 약간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제가 연말이 되게 풍요롭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코로나 덕분에 온라인 강의를 크게 대규모로 만들면서 수입이 더 커진 그런 코로나 수혜주가 됐어요. 특별히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거의 전면적으로 온라인 쪽으로 다 넘어갈 생각입니다. 오프라인 교육이 뭐 앞으로도 지금 이미 1000명이 넘어가는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걸로 봐서 뭐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저게 전체에게 보급이 되려면 언제 될지 아직 기약이 없는 상태고요. 결국 내년도도 아마 오프라인 교육보다는 온라인 교육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또 해결책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온라인 교육 쪽에 더 깊이를 좀 심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대면하지 못하더라도 온라인 쪽에 어떤 방식의 교육 체계를 전맥을 시킬 때 뭐랄까 이렇게 소화력 아니면 이게 받아들이는 수용 효과가 제일 높을 수 있을까, 이제 이거에 대한 방법론들을 좀 찾아가지고 최대한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이 굿모닝 영상일기는 제가 이번 달 초부터 이런 라이브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테스트 해보려고 한 달 정도 계속 테스트 라이브를 해본 겁니다. 매일 아침 11시에 한 10분 정도씩 해가지고 오늘은 조금 길게 할게요. 긴다고 해봐죠. 한 2-30분. 왜냐면 이 테스트 영상일기 굿모닝 아침에 하는 거는 오늘로 좀 마무리를 할 생각이거든요. 오늘로 마무리하고 내일, 그러니까 새해 1월 1일부터는 아침에 만나는 게 아니라 밤에 만나겠습니다. 밤에, 그것도 12시 자정에. 라이브 이제 한 달 동안 훈련한 걸 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이렇게 3채널 동시 송출, 그러니까 유튜브, 페이스북,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 TV까지 연결해 가지고 지금 동시 라이브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막을 안 띄워놨는데 자막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여기다가 자막을 하나 키겠습니다. 채팅화면 떠라. 채팅하면 제가 화면을 제 화면이 전체를 가리고 있어 가지고 그러네요. 제 화면을 좀 줄일게요. 아래쪽으로 자막 화면 떠라. 전체 화면이 줄었나요? 이상하다. 다시 확대해서 제 카메라 화면을 가지고 줄여줘야 되는데 전체 화면에서 이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화면이 방송을 하면서 채팅창 떠라, 채팅창 띄워놨는데 이 채팅창이 이렇게 빨갛게 보이시나요? 화면에서는 안 보이네. 근데 저한테는 보여요. 편집 화면이라. 이게 지금 제 얼굴 화면에 뒤에 가려서 그렇거든요. 이거 어제 하루 종일 연습했는데 다시 한번 처리해 볼게요. 이게 이제 화면을 한 화면에 놓고 전체를 커버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띄워놔요. 그러니까 이 화면에서 쓸 수 있는 요소를 카메라부터, 그 다음에 화면, 제가 지금 3개를 쓰고 있는데 화면 1, 2, 3, 그 다음에 채팅창, 그 다음에 필요하면 아까 투명으로 하다가 제가 없애버렸던 예고편 투명 이미지까지. 그러면 한 씬에 보통 한 6개, 한 5개 내지 6개 정도의 화면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소스죠. 화면을 이렇게 가리는 소스. 그래서 소스를 이렇게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하는데, 지금은 카메라 화면이 전체를 풀로 덮고 있는 그런 구조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제 얼굴만 지금 보이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줄이면 돼요. 자, 줄여볼게요. 한번. 줄여라, 줄여라. 위로 줄어지네.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데. 끌어내리겠습니다. 내려와라. 그렇죠. 이 화면 사이즈를 잘 잡아주면, 커지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자, 여기 자막이 좀 보이도록 하고, 그리고 제 화면을 줄여 놓겠습니다. 바탕이 검은서 너무 좀 보기가 흉하다.
그러면 뭐 당분간 예고 화면을 잠깐 다시 켜도 될 것 같아요. 아까 예고했던 그 화면을 잠깐 켜볼게요. 그러면 이 화면인데 아까 이게 원래는 이렇게 컸어야 되는데 아까 잘못 줄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니까 자막이 뒤에 가려버리네 이러시면 자막을 앞으로 당기면 돼요. 이거 OBS라는 프로그램을 좀 쓰고 있는데 자막을 앞으로 나오게 자막의 위치를 더 올리면 됩니다. 채팅창 위치를 위로 올라가라 하나 둘 셋 넷. 예고창보다 더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예고창 나오고 그 앞으로 더 자막이 나오죠. 안녕하세요. 마지막 날 온라인으로 뵙습니다. 최희심님, 천안에서 접속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제드렉스님, 잘 나옵니다. 감사하고요. 지금 여기 자막은 저기 페이스북 자막이 주로 보이네요. 근데 이 자막은 현재 제가 어저께 테스트해서 잡았을 때 페이스북하고 유튜브는 동시에 잡혀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카카오 TV 쪽은 이 현재 그 리스트리밍 IO라는 서비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게 합성을 시키는 건데 카카오 TV 쪽으로 아직 여기 세팅이 안 돼요. 카카오가 이 별도 채팅창에 그 HTML 그 주소를 따로 주면 그거를 가지고 따로 세팅을 추가로 할 수가 있는데 안 주더라고요. 지금 카카오 TV는 아직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외부 채널들이나 플랫폼이랑 연결하는 게 그렇게 원활하진 않습니다. 그 팝업 창을 채팅창을 팝업으로 띄울 수 있게 해주는데 암만 해도 이 외부의 이 뭐라 그러죠? 이런 거를 인코딩, 외부의 그 인코딩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하는 거는 아직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팟 플레이어라고 그래가지고 카카오 TV가 그 전용 이 플레이어로 쓰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채팅창이 팝업으로 뜹니다. 근데 아직 그 인코딩 프로그램으로 쓰는 거는 안 뜨고요. 팝업이 안 나오고, 팝업이 안 뜬다는 얘기는 HTML 주소를 따로 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HTML 주소만 정확하게 알아도 그거를 이쪽에 OBS에다가 하나 브라우저 하나를 새로 세팅을 해주면 띄울 수 있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직접 바로 보여드리기는 어려워요. 제가 옆에 이렇게 오른쪽 모니터 화면으로 지금 저걸 보고 있는데 오른쪽 모니터 화면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 채팅창 놔두고 예고화면 가리면 이런 식으로 요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오른쪽 화면에 저거 카카오 TV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를 제가 모니터링하는 화면이에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자막창이 보이시죠? 그걸로 지금 자막을 이렇게 옆으로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영상 일기는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떻게 라이브를 하려고 동시 송출을 공부를 하고 세팅을 하고 또 이렇게 자막을 합성하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만약 가지시면은 제가 제일 바라는 바예요. 제가 올해 마케팅 관련해서 쭉 강의하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년도에 트렌드로 뭐를 준비하라고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냐면 카카오의 오픈 채팅방을 유료화되기 전에 최대한 활용하시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라이브 채널을 어떻게든 뚫어라 두 가지를 딱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늘 예고하고 예측하고 예견하고 해보세요라고만 했지 제가 직접 안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게을러요 기본적으로. 딴 분들은 되게 제가 굉장히 열심히 막 일하러 다니는 걸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막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신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저 원래 게을러요. 그래서 집 밖으로 잘 안 나가려고 하는 스타일이고요. 다만 뭐에는 제가 조금 부지런하냐면 공부하는 건 좀 부지런해요. 그래서 뭐 새로운 거 나오는 거 기술적으로건 뭐 인문학적으로건 뭔가 세상이 돌아가고 바뀌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게 나오면 얼리 어댑터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근데 뭐 기계 얼리 어댑터가 아니라 학문 아니면 그런 연구 지식 이런 쪽에는 얼리 학습자의 역할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 왜 나왔지 이게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지 어떻게 써먹을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합니다. 직캠이 안 나오니까 좀 허전하세요? 그러면은 이쪽 화면을 좀 줄일게요. 이 화면이 너무 커서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줄여 가지고
제 얼굴도 나오게. 전체 화면이 줄었네요. 요 화면을 줄여야 되겠네요. 요 화면을. 요 화면을 좀 줄여가지고, 예, 제 얼굴도 좀 나오게.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커지죠, 이제. 오케이. 예. 자, 이런 식으로 자유자재로 하면은 좀 이렇게 합성을 해가면서 할 수 있고요. 순서를 다 띄우면 순서에 따라서 어떤 게 뒤로 가고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괜찮죠. 뒤에 위쪽이 너무 검게 좀 보기가 싫으면 아까 그 예고 화면을 다시 띄워서, 예, 이 예고 화면이 지금 겹치니까 이 겹치는 화면을 이 화면 아래쪽으로 내려버리면 뒤로 가려지게 되니까 겹치는 화면, 예고 화면 내려가라. 예, 더 내려가라. 예, 더 내려갈 필요는 없겠네. 더 내려가라. 오케이, 이제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없어지니까 아예 저쪽 화면이 다 꺼지네. 왜 그러지? 아까 이거 전체 화면을 다 켰어야 되는 건데. 예, 요 화면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 화면을 줄이다가 요게 다 날아갔었어요. 오케이, 이제 예, 오케이. 요 화면을 조금 올리면 되겠네요. 뒤가 조금 비치니까. 예, 요걸 좀 위로 올리면, 예, 적당하게 이제 맞네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요 화면이 이제 뒤에 화면이 조금 이제 걸려서 나오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투명을 완전 불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약간의 반 정도, 70% 정도의 투명도를 뒀기 때문에 조금 밑에 비쳐 나오는 건 이해하세요. 예. 어쨌든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해 가지고 조정하면서 하시면 이제 내 화면도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보고 있는 그 인터넷 브라우저 화면도 보여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문 들어오는 거 혹은 뭐 서로 응답 들어오는 거, 예, 그 자막도 보여드릴 수 있고, 뭐 겸사겸사 쭉 세팅해 가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뭘로 하냐면 OBS라는 그 공짜 프로그램이에요. 예, 오픈 브로드캐스팅 그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 리눅스가 공짜듯이 이런 방송 그 송출 프로그램도 공짜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기초 버전은 공짜, 그 다음에 이제 프리미엄 좀 더 기능이 많아지는 건 이제 유료 이렇게 되는 건데, OBS는 거의 그 무료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거 조금 알아야 돼요. 공부는 조금 하시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배워 놓으시면 그냥 방송용으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화면 캡처용으로도 아주 쉽게 쓸 수 있어요. 뭐 여러분 보면 뭐 오캠이니 무슨 뭐 반디캠이니 뭐 그다음에 뭐죠 이게 뭐지 우리나라에 쓰는 곰 미디어에서 나오는 거 뭐 곰캠이니 이런 거 찾아가지고 막 화면 캡처하시려고 애 많이 쓰시는데, OBS 쓰시면요 그거 돈 한 푼 안 들이고 무료 버전으로도 얼마든지 전체 화면 내가 화면 캡처해서 따고 싶은 분들 다 따고 음성 녹음 다 됩니다. 그래서 화면 캡처용으로도 강력히 권장할 만한 게 OBS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한번 배워서 써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조작하는 거 보여드렸듯이, 예, 카메라와 화면과 자막과 채팅창과 이런 걸 다 조합해서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도구니까, 예, 배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부한 지식과 준비를 가지고 내일 1월 1일 새해 1월 1일 밤부터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예, 최규문의 디마불사. 혹시 바둑 두시는 분들은 아마 대마불사라는 표현 꽤 익숙하실 텐데요. 네, 큰 말은 절대 죽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독과점 대기업들, 뭐 삼성을 비롯해서 큰 기업들이나 큰 은행들, 아무리 IMF가 오고 뭐 경기가 어떻게 돼도 안 망하죠. 예, 안 망하는 이유는 그 기업이나 그 금융기관에 매여 있는 그 경제 주체들이 너무 많아서, 그게 노동자가 됐든 아니면 뭐 돈을 빌린 사람들이 됐든 뭐 돈을 쓴 사람들이 됐든 연관된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만약 그걸 죽여버렸을 경우에 그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타격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죽이는 거죠. 그래서 대마불사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죽이고 싶어도 죽이지 못하는 거. 근데 이게 디마불사는 뭐냐? 디지털 마케팅의 약자입니다. 데이터 마케팅이라고 해도 될 것 같고요. 디지털 마케팅을 배우면 죽지 않는다.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올해 이런 코로나 형국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는 여러 개의 어떤 케이스를 좀 들여다봤는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는요, 우리 김미경 TV 아시죠? 예, 우리 강사, 스타 강사로 유명했던 김미경 강사.
지금은 유튜브에 대학을 만들고 학장님을 그 스스로 그 취임을 하셨어요. 학장 자리에. 예, 유튜브 김미경 유튜브 대학에. 그리고 그분이 요새는 그 뭐춘 주말이 아니라 그 평일 그 오전 시간에 이렇게 짬내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인가 그 DJ도 하시더라고요, 이제. 예. 뭐 누가 시켜서 하는 DJ 아니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DJ. 예, 디스크 자키. 제가 그거 보면서 지금 아마 김미경 TV의 팬이 몇 명이나 되죠? 지금 아마 한번 좀 볼까요? 김미경 TV 팬이 한번 볼까요? 유튜브에 김미경 TV 아마 100만은 훨씬 넘었을 거예요. 한 120만 가까이 되지 않나 지금? 예, 김미경 TV, MK 미경 TV, 김미경 TV 독자가 현재 127만 명이네요. 예. 제가 이 채널 보기 시작했던 게 작년 중반 정도부터 했는데 작년 봄부터 그때만 하더라도 한 60만, 예, 100만이 안 됐을 때부터 제가 이제 들여다봤던 채널이에요. 근데 지금 120만이면은 거의 한 1년 사이에 거의 이제 2배 성장을 한 거죠. 예. 대단한 채널입니다. 그리고 대단한 그 존경스러울 정도로 본받을 점이 많은 이분이 쓴 그 올해 책이 뭐였죠? 그 리부트인가? 네, 리부트라는 책 꼭 한번 보십시오. 코로나라는 이런 그 위기 상황을 맞아서 그 미래를 앞으로 살아가들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크게 네 가지의 컨셉을 가지고 그 자기의 이게 코로나 돌파기를 예, 책으로 엮은 건데 물론 뭐 코로나 때문에 쓴 책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이분은 이미 코로나 전에도 미래가 어떻게 갈 거라는 걸 어느 정도 이게 촉을 가지고 예감을 하고 벌써 2, 3년 전부터 이 유튜브 채널을 키우는데 굉장히 그 매진을 해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코로나랑 맞아떨어지면서 자신의 오프라인 강의가 모조리 사라지는 그런 그 위기가 왔을 때 미리 준비했던 2, 3년 전부터 준비했던 그 온라인 채널의 그 활용도를 발견하면서 예, 이게 극대화된 거죠. 그 효과가. 그러면서 뭐 직원도 한 20명에서 지금 한 40명 넘게 늘었다고 하던데요. 예. 그런 식으로 위기가 곧 새로운 기회가 되면서 그걸로 인해서 더 큰 성장을 일으키는 그런 성공 사례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공 사례를 봤을 때 우리가 부러워만 하면 안 돼요. 부러워만 하면은 그건 남 일이죠. 내 일이 아니잖아요.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성공했지? 그 성공의 어떤 원리, 이유, 그 다음에 그거의 동력 이런 걸 분석을 해보시고요. 또 분석만 한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따라 하셔야 됩니다. 이 김명 그 학장님이 제가 존경스럽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어떻게 이 위기를 돌파를 했는지를 다 일종의 정답처럼 책으로 써가지고 그거를 배포를 하면서 또 이걸 온라인에서 매일같이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풀어냅니다. 풀어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는 그 요구가 뭐냐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하세요. 제가 모범이 될게요. 제가 앞서 갈게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실천을 한다는 거예요. 이분 영어 배우고요. 저보다 나이가 아마 한두 살 위일 거예요. 제가 65년생인데 아마 이분 공식 이렇게 뒤져보면 63년생인가 64년생인가로 나와요. 한두 살 위인데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뭐 코딩 새로 공부한다고 하고요. 파이썬 공부하겠다고 하고요. 영어 공부하겠다고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저한테 자극을 주는 요소들이에요. 나이가 저랑 거의 동년배고 저보다 뭐 많으면 많았지 적지는 않은 분인데 지금 이 나이에도 파이썬 공부를 하겠다고 하고 영어 공부를 하겠다고 이 도전하는 모습 그리고 자기를 따라해라. 그러면 내가 앞서 가면서 길을 열어주겠노라. 따라해라. 여기 과정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뭐 김따 뭐 해가지고 김미경 선생 따라하기 뭐 그런 그 코너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팀을 짜요. 그런 그 액션 플랜을 함께 할 사람들을 팀을 짜고 그 커뮤니티 베이스로 함께 그 실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자극이 되기도 해요. 이분도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지? 아니면 왜 나는 안 하지? 그래서 제가 올해 제일 많이 이제 그 이분의 성공 사례와 그 선도적인 실천들을 보면서 내년에는 나도 좀 따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도 좀 시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마음을 좀 먹는 계기가 돼서 그래서 지금 이제 내일 1월 1일 새해 맞으면 내일 밤 자정부터 한 1시간 정도 그 최규문의 그 디마불사 부제는 잠을 잊은 그대에게 그래서 밤에 만나자고요. 제가 원래 그 야행성이기도 하거니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실 분들이
낮 시간에 되게 바쁜 분들도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음식점 같은 영업하시는 분들은 뭐 오후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밤에 장사하시는 분도 계시고 했는데, 요새 뭐 코로나 2.5 단계 때문에 거의 뭐 뭐죠? 한 9시 밖에는 저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 디마불사 쳐드렸어요. 한자로. 고맙습니다. 맞아요. 디마불사. 근데 그 맞자는 그 말 맞자 쓰지 마시고요. 뭐 좀 좋은 걸 찾아보세요. 그 마케팅에 해당하는 맞자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마케팅 맞자 하나 만드시든가. 예, 그 이제는 밤 한 12시면 그래도 대충 하루 정리하시면서 다음 날을 그 준비하고 그 잠자리 드실 시간인데, 그때 잠이 안 오시면 제 방송 보세요. 제가 작심하고 그 100일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1월 1일부터 안 빠지고, 예, 100일, 석 달, 열흘. 그 정도면 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데 뭐라도 나오지 않겠어요? 100일 동안 무슨 얘기를 할 거냐고요? 할 얘기 많아요. 제가 그 페이스북만 10년을 팠는데 저한테 온 그동안의 질문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하루에도 두세 개씩은 질문이 들어와요. 뭐가 안 돼요? 이건 어떻게 하나요? 이건 뭐지? 그러면 30일만 모아도, 한 달치만 모아도 질문이 100개가 나와요. 예. 그 100개 가지고 풀어만 드려도 100일 갑니다. 하루에 하나씩 질문만 풀어드려도. 아, 1시간씩 풀 일이 있냐고요? 물론 뭐 짧은 질문들은 금방금방 끝낼 수 있죠. 근데 이제 좀 본격적으로 질문 하나하나마다 다, 모든 질문에는 그 질문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뿌리가 있습니다. 자기가 왜 그걸 알고 싶어 하는지, 그 질문을 왜 하게 됐는지. 사실은 그 질문의 내용보다도 그 질문의 의도나 목적이 훨씬 더 중요해요. 뭐를 하려다가 보니까 뭐가 막혔기 때문에 그게 이제 궁금증이 돼서 질문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모든 질문에는 내가 그 질문을 왜 필요로 했는지 그 필요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먼저 분석을 하고 그 이유에 맞추어서 이 질문이 합당한 질문인가 아닌가, 혹은 그 질문에 내가 답을 해준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가 갈려요. 예, 그래서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뭐 팩트 응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떤 질문을 누군가가 해오면 그 질문의 그 근원이 뭔지를 함께 파고 들어가서 답을 내보자는 거예요. 예, 자무리진 그들에게. 유튜브 쪽은 보시는 분이 안 계신가? 유튜브 쪽은 왜냐면 유튜브 쪽에 지금 댓글도 함께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잠깐요. 유튜브 한번 보겠습니다. 유튜브 어떻게 돼 있냐? 예, 유튜브는 지금 아마 공지가 제대로 안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시청자가 한 명밖에 안 되네요. 어차피 그 유튜브 쪽에 제가 고지를 하긴 했지만 이쪽이 지금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예, 페이스북 예, 해주실 분 해주십시오. 페이스북 몇 분이나 보고 계시죠 지금? 누구랑 몇 명이랑 얘기하는지 좀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예, 9명, 실시간으로 6분 붙어있네. 6분. 오케이,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에 1명하고 페이스북에 6분하고 7분하고 좀 대화를 나누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제가 라이브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라이브 끝나면 남잖아요. 그대로 녹화 버전이 남아서 그게 플레이가 되잖아요. 카카오 TV는 해보니까 안 돼요. 그 방송이 실시간으로 될 때까지만 싸지고 그 나머지 시간에는 꺼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경우는 라이브를 했을 경우에는 그 라이브된 영상을 뭐 우리만 보기, 나만 보기나 이렇게 그 가려놓지 않으면 공개된 버전들은 다 그 자동으로 녹화 버전이 이렇게 구동이 되는데, 카카오는 안 그래요. 카카오 지금 라이브 보시면 예, 이런 식으로 라이브 화면이, 이렇게 화면이 꺼져 버려요. 예, 관리 화면이 뜨긴 뜨고 며칠 날 무슨 방송을 했어요 라고 보이긴 하는데, 예, 실제로 가보면 이게 구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카이브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거죠. 나중에 뭐 카카오가 조금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라이브도 녹화를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돌고 있는 화면에 여기 좀 가려지죠. 요거를 예, 조금 제가 옆으로 보내볼게요. 왜냐하면 저거를 보시는 분들이 저게 동시에 가리면 서로 여기 있는 화면하고 좀 예, 연결이 안 되니까 예, 이렇게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디마불사 즐겨찾기 완료했습니다.
오케이. 예. 뭐 특별한 얘기는 없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라이브가 남기 때문에 지금 뭐 제가 몇 시에 뭐 11시에 지금 오전 11시에 하든 아니면 밤 12시에 하든 하고 나면 그 영상이 그대로 남거든요. 그러면 꼭 그 시간에 접속을 그 본방사수 리얼타임으로 못 오셨던 분들도 나중에 추가로 거기에 영상 보시면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그 다음날 답변해도 되는 거니까 댓글 남겨주셔도 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소통이 일어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좋아요. 그래서 그 라이브를 하는 거에 가장 큰 장점 하나는 일단 한번 하면 예, 내가 뭐 어떻게 다음 조작을 하지 않아도 그 내용이 그대로 남는다. 녹화 버전이 바로 자동으로 재생된다. 또 하나 좋은 거 편집 안 해도 된다.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작년, 저작년부터 유튜브 하라고 제가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 제가 스스로 뭐 앞장서서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편집이 귀찮아서 그래요. 편집이 귀찮아서. 예. 편집을 하려고 하면, 이게, 뭐랄까, 좀 일이 돼버리거든요. 편집 자체가. 10분짜리 하나만 만들려고 해도 막 1시간 넘게 막 따붙이기를 하고 효과를 넣고 자막을 넣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노가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 귀찮아서 사실 안 했던 측면도 많아요. 컨텐츠가 없어서가 아니라. 근데 라이브를 하게 되면 조금 포커스가 조금 분산되면서 주섬주섬 막 중원부원 떠들려지는 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자막 만들고 효과 넣고 막 하는 그런 시간을 굳이 내가 허비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편하죠. 그리고 공수가 노가다에 투입돼야 되는 공수가 좀 덜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라이브를 좀 할 생각이에요. 차라리 그게 매일 하는 어려움은 있다 할지라도 그걸 편집하는 데 들이는 어떤 그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것에 비하면 더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제가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제 얘기는 30분이 됐으니까 요만큼 마치고요. 어차피 이제 오늘 시험 방송 이제 마지막 뭐 굿모닝 영상이 마지막 방송이고 내일부터는 내년 새해 내년 내일 사정부터는 밤에 심야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거기 때문에 그때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주신 분이 유튜브 쪽에는 2명, 페이스북 쪽은 제가 꺼서 모르겠고, 이쪽에 카카오 쪽 라이브 8분. 카카오 쪽이 더 많이 계시네. 카카오 쪽에 8명 지금 붙어 있는 거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페이스북 쪽에 한 6명 붙어 있었고요. 뭐 오전에 다들 바쁘신 뭐 업무 시간 중에 뭐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뭐 어떻게 만날까요? 김진혁 선생님 마지막 날 이렇게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예전 직장 동료분이시고 이 강의 쪽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선배시고 제가 많이 배우는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저걸 좀 하세요. 뭐지? 이 사주 명리를 좀 볼 줄 아십니다. 명리까지 모르겠고 이걸 좀 보시는 분인데, 작년에 연말에 저랑 만났을 때 저한테 좀 미리 예고를 좀 해 주셨었거든요. 형님 내년 신수가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뭐가 좋을 것 같은데 돈이 들어올 수야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에이 그런데 코로나 만나가지고 말도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진짜로 연말에 돈이 터졌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감사하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따로 메시지 보냈거든요. 통화해서 좋은 이렇게 예견을 해줘가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 형국에 수입이 좋았다. 감사하다라고 했더니 형 내년도 괜찮아. 내년도 좋아. 내년에는 관운도 있을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런 예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 또 어떤 일이 저한테 또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걱정을 안 합니다. 전 다음 해에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아무리 어려워도 뭔가 꾸준히 하면서 버티면 명리 맞대요. 꾸준히 버티고 뭔가를 꾸준히 이렇게 찾아 나가면서 내 컨텐츠를 조금 더 이렇게 두텁게 해 나가면 그 가치를 읽고 알아주는 분들이 꼭 어디선가 나타나더라고요.
누구십니까? 와우인 코리아. 예. 이 샤도네스님은 돈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름에 돈이 들어가 있어 그런가? 예, 그래서 올해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한 10년 넘게 마이너스 통장, 제일은행의 마이너스 통장을 제가 처음에 2,000에서 시작해가지고 1,800으로 낮췄는데 그거 떨었고요. 예. 그 다음에 집도 얼마 안 되는, 몇 푼 안 되는 집을 어떻게 사는 바람에 막 은행 융자 껴가지고 샀는데 그걸로 또 이렇게 무슨 뭐 사업 아닌 사업 한답시고 막 또 융자 갖다 빌려 쓰고 집담보로 막 그래가지고 빚이 꽤 있었거든요. 많이 떨고 떨어가지고 이제 남은 빚이 보니까 은행 저번에 마감해 보니까 한 3천 좀 넘더라고요. 예, 뭐 그것도 빚이라면 빚인데 뭐 그래도 많이 떤 겁니다. 예, 거의 예전에 한 1억 가까이만 갖다 쓴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예, 그만큼은 떨어서 이게 저축하고 빚 내고 뭐 했던 세월이 조금씩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제가 김예수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리잖아요. 예, 김재춘 선생님 페이스북으로 만나니까 나만 보기 하면 뭐가 좋은가요? 아니 페이스북으로 하면서 왜 나만 보기만 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페이스북을 뭐 혼자 뭐 비망록 일기장으로 쓰실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 한 나만 보기 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가끔가다 이렇게 페이스북을 되게 소극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만 보기까지는 안 하는데 친구만 보기로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친구만 보기도 뭐 방법은 방법이에요. 나는 괜히 불특정 다수에게 나의 일상을 알리고 싶지 않다. 뭐 이런 분들이라면 뭐 친구만 보기 해도 되긴 되죠. 근데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아요. 제 생각에. 페이스북은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의 친구 중에 내가 모르는 분들을 새롭게 만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만나는 공간을 나랑 이미 친구를 맺고 있는 분들의 소개, 일종의 중매쟁이 역할을 통해서 뭐랄까 신뢰도를 가지고 자기의 관계망을 확장하는 툴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오늘은 뭐를 했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전체 공개로 노출해 놓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지금 친구가 아닌 관계에 있는 분들이라도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길래 나한테 이렇게 친구 요청을 하지? 라고 싶을 때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이 그동안에 올렸던 게시물들, 사진들, 영상들 쭉 보면서 이 사람에 대한 판단들을 본인이 알아서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야지 이런 사람이었고 나랑 같이 공유하는 친구가 이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은 맺고 서로 소통을 해도 좋겠구나라는 판단을 바로 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페이스북은 그냥 나만의 행적, 나만의 일상을 그냥 일기장 정도로 남길 생각이 아니시라면 가능하면 저는 모든 게시물에 대해서 전체 공개를 하시라고 권하는 편이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 게시물을 공개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 스스로가 나의 페르소나라고 그러죠. SNS 페르소나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필터링하고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어쩔 수 없습니다. 남들한테 보여지는 공간인데 나를 포장을 안 하고 그냥 민낯으로 무조건 다 보여준다? 그거 절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거거든요. 예. 예, 김여천 선생님 감사하고요. 지금 시간이 40분. 제가 원래 한 30분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예, 지금 새로 인사 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셔가지고 예, 인사 응답하다 보니까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 예, 이제 카카오로 보시는 분도 5분으로 줄었고요. 이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면 이게 라이브 하면서 여기 숫자가 나오잖아요. 예, 몇 분 이렇게 보는 게. 네. 예, 자, 요걸로 오늘 원래 영상일기 10분씩밖에 안 했던 코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40분을 했다는 얘기는 예, 평소에 비해서 지금 거의 4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게 아니었고요. 길게 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자, 내일부터는 예, 자정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지금 이제 2020년의 마지막 날인데 예,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정말 멋진 새해 설계하시는 예,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빠이빠이 할게요. 혹시라도 예, 아쉬운 얘기 다시 나누고 개인적으로 나누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예, 카톡 예, 개인톡으로 메시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마지막까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네, 내일 밤에 자정 12시에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고맙습니다.